안녕하십니까, 솔루션 연구소입니다. 자, 최근 입시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죠. 요즘에 의대 약대 난리죠. 실은 뭐 뉴스를 좀 즐겨 보시는 분들은 작년에 그 의사시험 있죠. 의사시험 갖고도 의대 정원 늘리는 것 갖고 참 말이 많았었는데, 요즘에 이제 취업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의대 약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. 올해 약대가 학부로 내려온 것도 입시에서는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런데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, 야, 지방에 있는 의대에 이제 지역 인재를 한 40%를 뽑아라. 실은 이제 이거 뉴스가 떠서, 좀 찾아봤었는데, 이런 게 좀 있었다고 합니다. 좀 이따 제가 자세히 전달했습니다만, 예전에는, 야, 지방 인재들이 자꾸 서울로 올라오거나, 거꾸로 서울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, 동네 애들이 차지해야 될 TO를 좀 뺏어가는, 약간 악용하는 사례도 있지 않니? 야, 웬만하면 한 20, 30% 정도는 니네 동네 애들 좀 뽑는 게 어때? 라는 식의 권고 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거를 이제 좋은 말로 해서 안 들으니 좀 선을 긋겠다. 그래서 의무화 시키겠다라는 얘기죠. 그것도 한 20, 30%가 아니라 40%까지. 자, 예를 들면 지방에 있는 국립대에서 의대 정원이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60명은 쉽게 말해서 전국구 경쟁을 한다는 얘기고 40명 정도는 동네 애들을 뽑겠다는 얘기입니다. 예를 들면 뭐 부산에 있는 학교다, 부산대다라고 얘기하면 경남, 부산, 대구 이쪽에 있는 학생들을 무조건 40%를 채워라 이런 말이 됩니다. 자,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. 무엇이 어떻게 바뀌느냐라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. 2022까지는 권고입니다. 야, 그래도 한 30% 정도 뽑아라. 자, 권고사항이라고 얘기하면, 무슨 얘기냐면, 대학이 어느 정도 자율권을 좀 주고, 니네 재량으로 요 정도 하면 좋겠어. 물론, 이걸 맞췄을 때 몇 가지의, 메리트가 생기기는 하죠. 이 정책사업 같은 데서 좀 잘 보이면, 뭔가 좀 수주를 받기도 하고, 예산 지원을 받기도 하고,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, 어쨌든 의무사항이 아닌데, 2023학년도부터는 40%를 못 받겠다라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래서 지방 의대의 치대, 한의대, 약대를 40%까지 지역인재로 뽑아라 라는 얘기입니다. 자, 뭐는 안 들어가냐면 수의대는 안 들어갑니다. 그리고 간호대도 역시 제외가 됩니다. 그리고 산간오지라고 부르기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강원도, 제주도, 산과 섬은 20%로 조금 덜 합니다. 이거는 그 전에도 권고안이 한 10%, 15%였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다. 그러니까 기존의 권고 퍼센트보다는 살짝 늘려서 40%, 20% 선에서 못을 받겠다라는 얘기입니다. 자, 이렇게 돼 있죠. 어떻게 돼 있냐면 충청도는 대전, 세종, 충청, 남도, 충청, 북도 40%, 호남권, 대구, 경북 다 맞춰서 이 블록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 40% 맞춰져 있고 20%, 20% 강원, 제주도만 조금 더 작습니다. 이게 이제 골자죠. 자, 근데 자 생각을 해보면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유가 있겠죠.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. 취지는 수도권 대학에 지방의 우수한 인재들이 몽땅 몰려가니 지방이 인재들이 없고 좀 황폐해진다 이거지요. 지방대학 육성법이라는 법이 있다는 것도 저도 영상을 만들면서 처음 알았습니다. 아, 이걸 나 법으로 만들어 놨구나. 아,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이 법을 근거로 해서 강제를 할 수도 있나 보다라는 걸 처음 알았고, 수도권 출신의 학생들이 오히려 이 제도를 역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. 왜냐면 우리가 이과나 문과 같은 쉽게 말해서 공대나 문과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요즘에 서울 쪽에 있는 학교들이 인기가 되게 많죠. 근데 의대는 좀 다르죠. 교대하고 의대는 조금 다른데 의대 같은 경우는 내가 어느 의대를 나오더라도 물론 그 안에서의 서열과 파벌이 또는 학벌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의대를 나오면 전문의 시험을 보고 전문의 시험을 패스를 하게 되면 이 전문의가 되는 코스는 거의 비슷합니다. 즉 서울대 의대를 나왔다고 해서 연대 의대 나온 친구들하고 차별을 하거나 시험에서 페널티가 있는 건 아니란 얘기죠. 그러면 서울에서 내가 빵빵한 의대를 갈 수 없다면 지방에 있는 의대로 눈을 돌려서 거기서 의사시험만 졸업하고 다시 올라오면 되잖아 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. 실제로 이렇습니다. 2018부터 2020학년도까지 8개 국립대 기준입니다. 아, 사립대는 또 이런 거 달라요. 내가 정보를 안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8개 국립대 기준으로 지역인재 전형의 최종 등록자 기준에
10.1%, 즉 10명 중에 1명은 수도권에서 이걸 노리고 내려간 사람입니다. 지금 현행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역인재 졸업생 자격 부여. 다시 말해서 그 학교 졸업만 하면 됩니다. 그러니까 전학을 가서 1, 2년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의대를 들어갔다. 쉽게 말해서 고등학교를 지방으로 내려가도 가능하죠. 이제 이런 얘기를 왜 떠드느냐? 자, 무슨 제도가 생기면 항상 장단점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부작용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보완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뭘 바뀌냐면 현행은 해당 지역을 졸업만 하면 끝나는데 향후 2028학년도부터는 6년 엄마도 아빠도 지방에 살아야 되고 중학교 입학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동네에서 학교를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요거 조금 불안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. 본인 부모 모두랍니다. 엄마는 지방에 있고, 애도 학교에 다니지만, 어쩔 수 없이 아빠 직장이 서울에 있어서 서울에서 근무하는 경우, 이런 거 좀 애매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, 어쨌든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. 뭔가 좀 더 커스터마이징 되고 모디파이 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, 아무튼 이런 보완책도 생각은 했다. 생각 없이 저지른 일은 아니다. 이런 식의 퍼포먼스를 좀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자, 디테일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. 강원, 제주는 15공고에서 20%로 넘어갔고 나머지 40, 40으로 되어 있고 지방대 한약학과나 한의학 전문대학원 그 다음에 의전원, 치전원 같은 경우도 40%로 다 맞춰놨고 수의대와 간호대는 빠져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저소득층, 그래도 우리 뭐 사회적 배려자, 뭐 사배자 전형이라서 특목고 입학할 때 이런 게 있죠? 그것도 있습니다. 50명당 1명꼴로 의무 선발입니다. 내가 가정 형편이 좀 곤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서 의사를 돼야겠다라고 하면 이런 전형을 노릴 수도 있다라는 게 되겠죠. 자, 여기까지 해서 뉴스에 나온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 자, 이제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되려나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. 무슨 얘기냐? 자, 야, 지방에 있는 애들이 서울로 다 올라오면 지방 망하잖아. 안 되잖아. 라는 얘기로 해서 아이디어가 나왔겠죠. 야, 그러면 그 의사, 의대, 약대 이런데 그 동네 애들 좀 뽑기 하면 되지 않겠어? 라는 생각인 거죠. 실은 이 영상 주제와 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텍스트로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 야, 서울로 다 몰리고 지방대가 누락되고 미달된다고?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학교 정원을 줄이자. 야, 서울에 있는 애들을 문을 줄이면 걔네들이 어디든 대학원 갈 거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겠지 라는 뉴스를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약간은 이해 못하는 건 아니고 취지를 이해 못하는 건 진짜는 아닌데 약간 무식한 정책이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. 물론 이게 이제 진행을 하면서 시행을 하면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건지는 아직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는 진짜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. 야, 너 그 동네 예를 들면 전라도에서 학교를 다녔으면 그 동네 의대를 가라고 하면 진짜로 우스갯소리겠지만 야, 너 어디 살아? 저기 광주 사는데요. 그래, 그럼 너는 광주에 있는 병원만 가라 라고 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약간의 우려되는 건 이런 게 있죠. 물론 의대를 가려고 하는 정도의 친구들의 실력이라고 하면 뭐 그 안에서도 급을 갈라낼 수 있긴 합니다만 다 공부는 잘 하겠죠. 다 능력치는 있는 친구지만 지역 인재로 들어가는 친구들 그리고 서울 쪽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의대를 들어간 친구들 사이에서도 뭐가 존재할 수 있다. 그쵸? 레벨 차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. 지금도 솔직히 여러분들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보다는 서울에 있는 그 유명한 메이저 대학병원이나 그 사립병원을 가시면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.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서울의 모 대학병원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주차하는 데만 30분이 걸릴 정도로 정말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할 수도 있겠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뭐 좀 큰 병 걸렸다는 사람은 서울에 다 모이는 느낌이었습니다. 지금도 그렇습니다. 왜? 내가 진짜 아프다. 정말 큰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집 근처 병원을 갈까요? 멀더라도 수술자라고 진료를 잘 보는 병원을 또는 잘 보는 의사를 찾아갈까요? 후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
당장 지방의대를 살리기 위해서 일단 근처에 있는 학생들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 부분을 보완하지 않으면 병원 자체의 퀄리티의 차이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, 또는 이런 생각도 했죠. 병원에서 의사를 뽑는데 꼭 그 동네 의사 병원이라고 해서 그 동네 의대를 나온 친구들만 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자, 부작용이라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. 자, 40%나 되는 인원을, 40%나 되는 인원을 동네에서 뽑아버리면 전국구 경쟁 비율이 60%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? 그러면 고민을 하겠죠. 내가 원래 지방에 있는 의대라도 가려고 했는데 내가 차지하고 있는 노리는 TO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. 그러면 오케이. 죽더라도 여기서 불태우자라고 그냥 근처에 있는 수도권 학교에 조금 더 트라이를 하고 더 노력하고 부딪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어차피 전체 인원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우리 동네도 아니고 집도 없는 데서 다 그 친구 학생들이랑 경쟁을 하느니 오히려 그냥 수도권에 있는 쪽으로 많이 몰릴 수도 있지 않겠나. 그래서 조심스레 수도권의 경쟁이 좀 심화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. 그래서 경쟁률이나 합격선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. 물론 2023이니까 내년 일이고, 또는 수도권 입학 정원을 줄이겠다는 얘기들도 뭐 입법을 한 해 만에 얘기가 나옵니다만, 조금은 좀 자연스러운 방법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만, 일단은 분위기 봐서는 시행이 될 것이고, 의무화가 되면 뭔가 사단이 벌어지긴 하겠죠. 자, 작은 모든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만, 의대나 약대를 한 번이라도 향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가벼이 넘길 수 있는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